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파월 의장이 여기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세 중에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하니까 FOMC 회의 후에 기자가 그 파월 의장한테 물었습니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파월 의장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자기를 해고할 수 없고 만약 해고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임기를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준 의장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월 그 연준 의장은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 경제는 강하기 때문에 성급한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한 후로 비슷한 뉘앙스를 비추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노동시장도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파월 의장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지표가 최근에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트럼프를 의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내년 1월 20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에 취임을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12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하고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FOMC는 1월 28일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열립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재정도 풀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했으니까 관세도 부과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10%에서 20%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관세는 공약대로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밀어붙인다는 것이 당장 보편 관세를 10%에서 20%로 한 번에 올리거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한 번에 물리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공표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앞으로 6개월 후에 3% 올리고 그로부터 또 6개월 후에 3% 올리고 이런 식으로 먼저 공표를 한 후에 중간에 협상을 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로 깎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풀면 자산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혜받는 자산은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그 본질 가치라는 게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본질 가치가 6만 원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100만 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그 S&P 500이라든가 M7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라 이미 상당한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1000만 원이어도 이상할 것이 없고 1억 원이어도 별로 이상할 게 없고 2억 원이어도 별로 이상할 게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암호화폐로 자금이 유입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미국은 최근에 금 상승이 별로 달갑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시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심지어는 러시아 부호들 자산까지 동결을 시켜버렸는데요. 저는 이건 그 바이든 정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자산이 동결되는 걸 보고 제3세계 그 정부라든가 위정자, 제3세계의 부호들이 자기네 돈도 언제든지 동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제3세계 중앙은행들이 많은 금을 사들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국채를 많이 사들였는데 이제는 국채보다 금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값의 상승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인플레 해치 자산으로서의 그 금의 지위를 비트코인으로 분산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산의 시가총액 그 순위를 보면 1등이 금이고요. 2등이 엔비디아와 애플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5등이 아마존, 그리고 6등이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의 지위를 비트코인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금에 버금가는 시가총액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푸는 그 내년 상반기 자산시장에는 유동성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암호화폐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유동성 장세는 실물 경제와는 관계없습니다. 팬데믹 때도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가 와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민자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만 약 300만 명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중산층이나 그 서민들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연준이 그 FOMC 회의 때마다 또는 그 연준위원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 말이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해서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던 임금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그 허술해진 국경 통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23년에만 3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2024년에 임금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도 의회 증언에서 미국의 성장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이민자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차단하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면 임금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것이 2025년 하반기 가장 큰 염려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들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외경제정책연구소는 모든 국가에 10%에서 20%의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 약 62조 원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최대 1.1%가 떨어질 수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들도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푼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데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낄 가능성이 크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신흥국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힘들어지는 건 미국이 아니라 신흥국들입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 고도성장을 하던 남미의 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니까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1990년대에도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니까 아시아 국가들에서 달러가 빠져나갔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외환위기를 겪었고 우리나라도 IMF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금리를 낮췄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타격을 받은 나라들이 그 PIGS, 피그라고 불린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금리를 올리니까 스리랑카나 터키는 국가부도 사태까지 갔고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신흥국들은 항상 경제 위기를 겪어왔는데 내년 하반기에 미국이 임금이 오르면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 끼었던 거품이 갑자기 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 하반기 중국 투자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흥국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금리를 내리고 돈이 풀리는 내년 상반기 자산시장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암호화폐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만약 이민자 문제로 미국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년 하반기에 이런 조짐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제 제 생각일 뿐이니까 뭐 이렇게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